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응? 세 번째 뭐가 있었어요? 간지로워죠, 간지로. 내가 오늘 중간 정리 한번 해드리는 건데 잘 들으세요. 간지론이었죠? 간지론이 뭐야? 그래서 유진 네가 갑수기 줄까? 갑수기 얘기 주죠. 이거 주죠.父親 있어야 되는 쪽에 아버지가 있으니 아버지한테 남편. 맞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갑목 술토는 갑목의 뭐래요? 양지죠? 누가 나한테 양손을 주고 은퇴시켜주고 태어나게 도와주는 존재. 그죠? 이게 간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남편복은 아버지 같고 무슨 아버지? 나를 은퇴시키고 응? 양지로서의 조력을 주는 아버지. 근데 생지대 욕조에 비해서는 약하죠. 뭐 이런 느낌 정도로 잡을 수 있게 되잖아요. 간지론으로 유친동변에 이제 어떤 한 틀을 잡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크게 보면 선생님들하고 저하고는 요 두 개의 방법을 주로 이용해서 하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이 유치동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서. 그죠? 나머지 시간 동안 뭘 배우시게 되냐면 세 번째가 이제 암압이나 암압, 명암압, 명암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유치동변하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간혹 보시긴 했지만, 근데 유치동변의 큰 틀은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밖에. 그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큰 틀로 유치동변을 하고, 두 번째, 이 세 가지 툴로 유치동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툴로 유치동변을 하되, 쓰는 스킬은 식관론하고요. 형충이학밖에 없어요. 형충이학, 그 다음에 극묘시, 즉 인칭이 변화되겠죠. 응? 어떤 이론을 만들거나 어떤 스킬을 장착을 할 때 선생님이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전략과 전술이 있듯이 전략적으로 봐야 되는 방법, 큰 툴이 하나 있고요. 그 큰 툴 하에서 움직이는 방법, 스킬들을 적용할 스킬들은 따로 있어요. 요거는 스킬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유치동변을 하는 가장 큰 세 가지의 큰 툴로서 방법론으로서의 작동을 하게 돼요. 자, 오늘은 중간 점검에 의해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 스킬들이 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론에 어떻게 작동돼가지고 하는지 한번 총 정리해주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전 올려보세요. 여자분인데요. 경술, 수사, 정사, 경자. 자, 영원씨. 자서 유튜브 시작하자. 첫 번째 방법이 군과 비겁에 놀렸지. 비식지근에 놀렸잖아. 자, 이제 일반인 거야. 어? 자,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야? 아버지요? 월간에 비식지근에 중에 뭐가 있어? 아버지도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물어봐, 아버지들. 아버지가 있어요?
자세히 아시는 분. 그냥 그건 돼. 유진아, 에어플랜 틀어. 지우지 말고 그냥 다른 소식 한번 해보세요. 올릴까? 올릴까? 이유 여자 대이유 정술 병자 예 여자 하나만 더 올려볼까요? 다른 거. 다른 건 없어요? 기회, 임신, 경진, 경진, 경진. 시주도 경진. 여자 52. 자, 그것이 기회된 아버지국 때 이제 주턴론을 하고 시작해보자. 첫 번째 방법이 궁에 올려 빌제가 하는 거라 했지. 자, 아버지 자리가 어디야? 아버지 자리에 뭐가 있어? 그럼 어떤 특징이 있어?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으니까 아버지 역할을 잘 하려고 노력했던 아버지가 다시 한번 좀 왔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으니까 아버지 자리가 어디야? 월간 월간의 비실제관이 뭐가 있어? 제에서 금생 수반한데 쟤. 예? 오른쪽이요? 뭘 들려는 거야? 기회생. 기회되냐? 의견들 내보는 정사요. 아버지 역할을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좀 보는 의견적으로가 3분 시간을 드릴까 생각해보세요. 난 너무 의견적이야. 남편 때문에
아셨어요? 응? 이사사주 피해생. 아버지 좀 얘기해봐. 공개 논리하고 비시간의 논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특성이 보여야 돼? 여시. 내가 왜 하도 안 되고 점점 고쳐보려고 재밌는 얼굴을 상당히 찍어줬을까요? 내가 잘 보이는데. 나는 정말 선생님들이 사실 잘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자, 얘기해갖고 있는 대로. 아버지가 있어야 될 자리에 할머니가 있어. 어떤 특성을 보여? 아버지는 수였다. 그리고 또 빈적이 할머니 같은 아버지니까 내가 어떤 걸 하든 다 받아주려고 했던 아버지. 4분만 1분만 더 시간을 주면 정답을 안 되는 그 선생님들과 놓치는 게 이 궁의 논리하고 비시집안을 합쳐라는 거는 유기동문을 할 때 가장 근원적인 속성으로나 아버지 자리에 할머니가 있다는 요소를 일단 얘기는 아버지가 할머니가 속성을 띈다는 얘기지. 그것도 싫어하는 거야. 속성을 띄는데 아버지가 할머니가 속성을 띄어. 선생이 말한 거는 아버지가 할머니 갔을 때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했지? 그래 안 그래? 제가 얘기한 거는 긍정적인 요소를 얘기했지? 그래 안 그래? 부정적인 요소로 이 사람한테 바로 통변으로 들이댈 것이냐 긍정적인 요소로 들이댈 것이냐는 뭘로 정해져? 이것만으로 정해져? 뭘로 정해져? 자, 사주는 음양의 기본이죠. 음양은 뭐라고 했어요? 아무튼 늘 사안이나 형태, 물질을 표면만 보지 말고 두 가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습을 이중적으로 계산하는.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아버지가 할 일을 할머니가 해서 아버지가 무능하다라는 부정적인 결론을 단번에 도출하면 돼야 안 돼. 긍정적인 모습만을 읽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얘기해주면 돼야 안 돼. 아버지가 있어야 될 궁에 할머니가 있다는 것만으로 드러나는 특성은 운명의 법칙상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 좋은 점을 들이댈 것이냐 나쁜 점을 들이댈 것이냐는 이 사주체 내에서 일간 대 수, 임수의 관계를 살펴 이것이 사주 내에 조화와 사주의 중화에 도움이 되는 존재면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무시통면을 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는 오행이가 싶으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강조해서 통변하면 되는 거지. 그치? 안 그런가? 근데 왜 가장 기본이 저 수비가 도움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고민 없이 막바로 저걸 들이대? 그건 사실 보겠어? 인재야,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내가 유승범 씨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선악을 구분하고 보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고 가르쳐야 돼? 첫 시간 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무슨 부모들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해서 어떻게 매번 까먹고 와? 이래서 진도 나가겠어요? 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 안 있을 것 같아? 얘기해봐. 진도 못 나가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경금 무슨 안 가르쳐줬잖아.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자. 아버지가 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진로를 배척해주고 내가 필요한 건 해줄 사람이다 라고 그냥 보자고 그냥. 그렇죠? 항상 명심하세요. 이것의 원칙의 근거나 특성을 잡아내지만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만족할 것이냐는 그 해당 오행이 이 사주체에 도움이 되느냐 선한 구조를 해 도움이 되느냐 나쁜 구조를 짜고 있느냐를 보고 한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이 경우 민수는 뭐 진짜 나쁜 건 없잖아. 식관론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좋은 쪽을 갖고 해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단정지어 갈래? 응? 참사하지 말고 알면 되는 거야. 나보다 안 하면 되지. 두 번째 봐봐.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표면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선악을 판단하니까 헷갈리지? 그러면 어떻게 통변을 해야 돼? 나는
스킬을 가르치는 말이야. 잘 들어. 어떻게 판단을 하래? 애매모호하게 가. 애매모호하게. 일단 이것의 가장 큰 원칙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좋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있어야 될 자리가 없는 거지. 자,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해줘, 손님한테. 뭐부터 얘기해주면 돼? 아빠 자리에 할머니가 뭐 있는 얘기는 할머니하고 아빠 붙어야 될 얘기지. 자, 따라야. 네 아빠 큰 아들이니? 네 아빠 큰 아들이니? 아버지가 큰 아들이니까 할머니가 붙어다닐 거 아니야? 너 어려서 할머니 모셨니? 어? 할머니 밑에서 커봤니? 네 아버지 장남이 물어보라고. 일단, 응? 그 반응을 봐서 식상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 있어? 할머니, 나를 포근히 안아주고 내 조상 같은 아버지, 나한테 헌신하고 날 좋아했던 아버지 이런 뜻도 있지. 하지만 나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아버지 덕에 아버지 자리에 식상이 있으면 잘 들어요. 할머니는 내가 유소년기 때 도움이 되지만 결혼하고 애 낳고 살 때는 할머니 도움이 안 돼. 그때는 결혼하신 분이거나 너무 늙으니까, 그지? 아버지 덕이 클 때 있을 수 있어도, 내 먹을 건 줄 수 있어도, 재산을 물려주고 훌륭할 정도로 내가 나이 먹을수록 더 출세하고 성공한 아버지들 확률은 아무리 적지 않겠어요? 그치? 그 안전하게 가란 말이야. 아버지 덕이 없는 것 같지는 않은데 유산을까 기회될지 모르겠다라고 찍으면 돼요. 그래?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식간은 우리는 식간을 배우고 있지. 식간론의 경계를 아시는 분들은 야 이거 도움이 좀 안 되겠는데? 응? 나이 먹을수록 도움은 안 되겠다를 조금 더 강조하면 되고. 그죠? 선생님들은 나한테 통변의 기술을 스킬 전수한 사람이란 말이야. 제발 멍 때리지 마. 특히 영원씨 기초지? 뭐? 처음 뵐 때 멍 때려가지고 결정 나오겠어? 어이 준프로 너 진짜 독립할래? 너 진짜 나한테 죽는 수가 있다. 어? 내가 네 사주값에 내가 추식해버릴 수가 있어. 어? 아주 그냥 내가 주세요 그냥 때려야 다 죽인다 내가 그냥. 어? 웃지 마. 난 보이면 할지도 몰라. 어? 내가 어제 특별과 잘 나와서 웃은 거야 오늘. 안 그랬으면 들어가서 안 나올 뻔했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한테 죽게 작동할 것이 아닌 것을 그냥 판단을 해놓고 믹스해서 해야지. 무조건 아버지가 운동합니다. 쉬 때리는 수가 있단 말이야. 아니야. 알았지? 항상 조심해요. 자, 이렇게 품에 들어왔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봤어. 아버지 성격은 그냥 그래. 한번 봤어. 아버지가 할머니처럼 자애로울 수 있고 무조건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무조건 식상이 내가 하고 싶은 일 제주하다. 무조건 옹호해서 살릴 수도 있고 긍정적인 건 나쁜 점인 건 나이 처먹을수록 저건 짐이구나. 어? 내가 나이 들고 사회 나가면 할머니 죽잖아. 아버지가 내가 나이 들어서는 아버지에게 의지할 수는 없나 보다. 진짜 해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비익재관이 쟤를 봐. 가을에 경금은 재성, 즉 목을 어떤 걸 기뻐해? 여기 초보나 얘기할게. 어? 요 기출부터 넌 뭘 봐? 이 외수들아. 이 외수야. 중요할 수가 있어. 정화가 보이면 감독이 없으면 한스러워해라. 정화가 안 보이면 없어도 뭐 한스러울 건 없건데. 그래 안 그래? 정화를 봤어 안 봤어? 봤잖아. 진진에서 노출한 술 중에 정화 있잖아요. 정화를 봤으니 신월경금이 감목을 못 본 것을 한스러워한다 안 한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부친덕은 있다 없다? 없다. 식관동산 분위기가 좋고 네 뜻을 무조건 잡아준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은 없겠지만 비식재관을 봤을 때 아버지의 덕을 의학생 사주는 아니다. 그러면 아버지 좋아하면 하겠다 얘. 통변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둘째 줄부터는 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나중에 아주 다양한 답을 하셔야 돼. 네, 지금. 아니죠. 아버지가 돈을 돌려서 어디요? 정화사님하고 이거하고요. 아버지가 돈을 돌려서 등을 돌리는 거죠.
무디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질문하자. 이거 어느 분이 하세요? 근데 저 아줌마가 아버지 덕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분을 사랑하고 이런 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산을 많이 물려받으셨어요? 크게 그런 건 없어요. 애매하잖아. 이게 아버지 자리에 식상이 끼면 생기는 대체적인 통계성이야. 아버지가 나한테 할머니처럼 친절한 사람은 맞는데 할머니가 내가 유산을 받아도 되는 날에 보통 40, 50대잖아. 할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아버지는 후려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유치 비지관계를 따져보니 재성이 나한테 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성장대 준 건 알겠는데 뭐 저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그 장남인 것 같고 할머니가 있는 걸로 봐서는 장남인 것 같고 참 너의 네가 하고 싶은 일을 다 들어주고 해줬던 그런 좋은 아버지인 것 같다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육친동생이잖아. 이게 육친동생이잖아.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랑 보시는 분은 아버지 궁에 할머니가 있음으로 생긴 특징 중에서 특징을 먼저 잡고 재성의 상태와 용신이나 희용신을 잡아서 재성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성분을 판단을 내렸죠. 그러면 아버석이 나이 먹어서 좋은 건 아니지. 그러나 아버지 자리에 들어와 있는 할머니라는 성분은 경금 임수의 관계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아버지에 대한 느낌이나 성장기 때 조력이나 좋은 점을 읽어주고 유산이나 이런 것처럼 명리학에서는 결과적이죠. 유산은 받았다 안 받았다 했을 때는 좀 없는 거 아니겠니? 라는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돼요. 그럼 돼요.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네 뜻이라면 네 매력 다 들어주고 하고 싶은 것도 해줬던 참 좋은 아빠다 라는 말에 엄한 아빠다 좋은 아빠다 라는 말을 해줘도 돼 안 돼? 의사저는 이게 육친통전이야. 선생님들 뭐 때리다가 무슨 뭘 놓쳤어? 두 개를 놓쳤잖아. 전체적인 아버지 덕이 좋고 나쁘고를 잡아준 다음에 그 아버지 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성격이 있는지를 얘기해주는 게 육통론이라니까? 그걸 놓쳤잖아 지금. 자, 돈 없는 아빠도 친절할 수 있어. 돈 많고 실질적으로 유산 물려준 아빠도 성질 더러울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게 작전이야. 이게 작전. 자, 두 번째. 여기서 써먹은 것들 중에서 자 보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식단론상 경금 임수는 경관시원이라고 해가지고 임수경금이 경관시원인데 임수경금 특수이체이래. 경금 임수가 특수이체이고 임수경금이 경관시원이죠. 그러니까 식단론상 일간하고 아버지하고는 오행상 좋은 관계를 맺죠. 네? 아버지한테는 무슨 딸? 경관수원, 나를 있게 해주는 수원 같은 게, 내가 그거에 대해 존재죠. 그쵸? 그러니까 그 딸을 참 사랑하고, 딸의 모든 거를 투자하고, 딸을 많이 아꼈던 아버지. 응? 그 다음에 경금에서 입주해서 내 아버지 임수는 특수있죠. 네? 나의 빼어감과 나의 재주를 알아가지고, 또 빛내주려고 했던 아버지.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육친의 덕은 아버지 덕은 유산까지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돼. 이것은 궁과 비식지 관련 대입해서 놓은 것들 중에서 식간론을 본 거죠. 그죠? 그러면 간지론으로 그다음에 금묘화 실상으로 금묘화 실상을 봅시다. 여기에서 도움이 됐던 아버지는 도움이 됐던 식상은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자, 진짜 잘 들으세요. 아버지 자리에 인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식상이라고 하더라도 타지의 수기입니다. 해주세요. 개수가 나오죠. 특수이청했던 게 보도사료가 되죠. 네? 전에는 나의 근원이 돼주고 나의 재주를 빈대주는 긍정적인 식상이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개수를 나의 뜻을 녹슬게 하죠. 그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거나 나한테 장애 작동할 수 있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버지가 네 발목 잡는구나. 딸이지만 아들은 상처를 줬다. 출가 외인인 여자가 아버지 때문에 발목 잡혀야 된다. 그거는 시댁일에 충실한 게 아니라 친정일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잡동할 수 있죠.
두 번째, 어려서는 돈 되는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아버지가, 홍목이제, 그치? 몇 가문죠? 돈 되고 실질적인 돈 되는 아버지가 원래 뭐겠죠? 돈 안 되는 아버지를 낸 거야, 안 된 거예요? 그쵸? 예, 금요하시는 기법이 활용하는 선생님 제 말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과 비시제가 상당한 얘기는 아버지를 최소한 두 개의 오행을 보게 만든 거예요. 예, 아버지 궁에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에 해당하는 비식제가 중에 아버지에 해당하는 오행.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버지 자리에 수가 있죠. 수를 살피고 아버지에 해당하는 비식제가 있는 제설이죠. 목을 살펴서 금묘하셨다. 늙어가면서 변화 추이를 봐가지고 아버지 상태를 읽어요. 자, 궁의 논리를 본 육치는 마음가짐이나 태도, 심사학적인, 정서적인 측면을 잡아요. 그리고 비식재관인으로 정해진 오행의 육치는 실질적인 덕의 유무를 살피는 거예요. 이분한테, 이 여자한테 아버지는 나의 재주를 안아주고 나의 재주를 북돋아줬던 아버지, 경고 유수니까 네 그러면 개수죠. 내 앞길을 막고 날 녹슬게 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네? 부모가 늙어서 자식의 앞길을 막는다는 거는 부담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근원적으로 왜? 돈 됐던 아버지가 돈이 없어졌으니까는 덕의움으로 동배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생뚱하게 처음 듣는 표정 지면 안 돼. 지난 시간 계속 이거 했었어 우리. 내가 1차, 2차 나눠서 필기를 안 해줘서 그렇지 했단 말이야. 계속 혼돈하면서. 응?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사주에 아버지하고 있어요 없어요? 명령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나 이분이 아버지 한번 눈을 붙여주고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하고 아버지한테 받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살겠어요? 안 하고 살겠어요? 네? 하고 사는 거죠. 다음에 천지죠. 네? 그렇잖아요. 하늘에 뜬 기운은 전체적인 뉘앙스나 느낌을 잡아주고 땅에 있는 지에 있는 변화된 기운들은 금요일에서 변화된 기운들은 이 전체적인 느낌 하에서 감성의 흐름을 잡아준대요. 즉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가 되죠. 아버지가 개수로 나를 녹슬게 하고 있지만 하늘의 큰 뜻은 아버지라면 항상 고맙고 나를 알아주는 내 편인 걸로 생각이 돼요.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돈도 안 주고 유산도 안 돌려주고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이거 선생님들 장난이 우리들 이걸 지금 아버지 덕 하나를 보면서 돈이 된다 안 된다 해부터 언제까지 도움이 되고 결국 유산을 오물어준다 한 번 더 진일보했죠. 아버지에 대한 태도는 아버지에 대한 나를 떨러서 이뻐해주고 날 가르쳐주고 고마움이 있고 늙어서는 부담을 작동할 수 있는 선까지도 갔죠. 실질적으로 어려서는 돈이 있고 유복한 가정이 자라는데 나이 처먹을수록 아버지가 돈이 없구나 라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벌써 좀 3천, 4천까지 간 거죠. 그 기법은 궁의 논리와 비식지관의 논리 1. 궁에 있는 오행을 해당 유친선으로 읽어라. 2. 비식재관인으로 유친성의 덕의구를 따져라. 합의 개념 1. 간은 전체적인 느낌과 큰 틀에서의 마음가짐을 조율하고 2. 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살핀다. 헐? 자, 이제 쉬운 거 하자. 이준아, 남편 보고 살 거야. 자, 날 봐야지. 네가 쳐다본다고 알겠니? 남편아? 남편 보고 살 거야. 보면 궁하고 비지하고 따지지. 그러면 남편 보고 살피려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어딜 봐야 돼? 궁을 살펴야 되지. 남편이 있는 자리는 어디야?
이게 주중에 이 주라는 거는 호텔 비용을 내려고 이 지가 되는 거지. 일지에 뭐가 있니? 토가 있지. 그치? 그치? 금한테 토는 내가 뭐라고 하셨어? 왼수. 저분은 나를 왠지 왼수잖아. 그래서 토를 잡아줄 목이 강하면 왼수가 그래서 은인이 되고, 토가 무거운 데 비하여 목이 약하면 그냥 왼수를 끊는다 그랬지. 그치? 자, 남편이 있어야 될 자리에 뭐가 있어요? 엄마가 있어요. 엄마의 긍정적인 마인드.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나라고 꽉꽉 주는 존재지. 남편이 그거 아니에요. 나의 부정적인 이미지. 내가 이렇게 도로남쪽을 집에서 잔소리가 쳐대고 간섭질해. 응? 지금 징글징글 하겠죠. 아버지는 집 나가 돈 버시는 분이고 엄마는 집에 계신 분이잖아. 그치? 남편이 엄마 같을 때 긍정적인 거예요. 나를 몸 바쳐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부드러운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는 애 새끼 집 밖에 내가 돈 안 벌고 집안에 진짜 살림하려고 드는 무능한 남편일 수 있죠. 그쵸?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잡았어. 그러면 이명주에서 관이라는 비슷해 가진 사람, 남편은 관이죠. 관은 화지. 화가 병금이지. 병금은 때려 죽여도 병화가 좋아, 정화가 좋아? 일단 정화가 좋지. 이 사주가 갖고 있는 화가 병화인지 정화인지 따져보면 돼야 안 돼요? 병화야, 정화야? 남편 좋아, 안 좋아? 허자로. 좋지? 관은 남편 보기 좋은 거야? 관이 괜찮은 거야? 관이 쓸만한 거지? 관이 남편이랑 보장 있어? 내 자매의 남편일 수도 있고, 그치? 나의 직장일 수도 있지. 우리 집에서 뭐가 궁금해? 남편 보고 확 얘기해버리려면 뭐가 궁금해? 내가 나무를 헛자나 나무를 있으면 한쪽으로 몰아쓴다 그랬지? 자, 조용히 가서 사주 올린 분이 누구세요? 일하세요? 일하세요? 잘하셨나? 남편을 못 썼나 봐. 그치? 남편이 좋다고 막 해줘. 부정다감하고 자유하고 이런 남편이야. 그치? 그렇잖아. 자, 딸에 남편 뭐 좋습니다. 남편 뭐 좋아, 안 좋아? 응? 근데 이게 눈빛이 의심하는 눈빛이에요. 자, 선생님한테 물어봐. 선생님, 이 아줌마 남편 복 좋아요? 뭐 자상하고 날 사랑해주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좋잖아요. 그 원인은 뭐야? 원인은 뭐야? 헛자로 병화관의 정화를 본 거지. 그러니까 인성에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 얘기해주고, 그치? 그 다음에 정화니까 내 남편 고생 잘하고 있지. 자식 일 안 한다며.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답고 더불어 엄마가 자상함도 있어.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100% 이쁠 수는 없지. 근데 미우고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건 뭐야? 아니, 일 끝나고 자꾸 나가서 바람 피고 할 거 좀 해야 되는데 애새끼가 끝나면 집에만 와. 나 좀 괴롭고 좀 귀찮아. 그래 안 그래? 그것만 얘기하고 하나 더 있어. 병금이 정화를 근본적으로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뭐? 무슨 뭐? 관문이기 때문이지. 이 사람은 현실에 관문 갖췄지. 그러니 남편이 정화를 제고심을 하지. 그리고 내가 뭐라 했지? 지지에서 변화의 추이를 살피려고 했지. 간목이었던 사주가 을목으로 변하니 돈벌이와 연관해서는 나이 먹을수록 쑥쑥 발전을 하겠어. 처음에 미치지 못하고 속 좋게 계속 그 태름하고 있을 수는 높아. 아니, 남편이 나이 처먹을수록 쭉쭉쭉 발전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간목을 처음에 간목 갖고 있는 여자지. 근데 나중에 을목 갖고 있지. 처음에 강렬했던 남편에 비해서 돈 버는 그래서 점점 그나마를 급업되는 느낌 있어 없어? 발전적이고 남편 방어가 우리하고 이런 남자야 나이 처먹을수록 잔소리 심해지고 집에 안 나가고 계속 다른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답답함을 주는 남편이야. 답답함을 주는 남편이죠. 그래도 원국에 간목이 있으니까 간목이 없이 정화만 본 여자들에 비해서 남편 복이 돈으로나 품성적으로 있다 해야 돼 없다 해야 돼? 남편 자리 뭐가 있어? 토가 있지? 남편이 엄마처럼 나만만 신고 이뻐하니 바람 필까 안 필까? 바람 핍니다. 그치? 그 예술가의 불만은 뭐야? 얘 남편 바람 핀다. 이 애새끼가 바람도 안 피고 너무 붙어있다.
그렇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쭉 감목이었으면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는 게 붙어있으면 고맙지? 어느 순간 매년 그 편에 비해서 붙어만 있지? 미워 안 미워? 그렇지? 여기까지. 질문. 어렵죠? 어려워 따라오셔야 돼요. 이거 하나하나 나눠서 하는데 다 알려줬잖아. 1. 궁의 자리에 해당하는 오행을 살펴 성품과 관계를 살펴라. 2. 관에 해당하는 오행을 들어 덕의 우를 논하라. 처음 전체적인 뉘앙스와 큰 흐름에 큰 타이틀을 지어라. 지. 그 오행의 변화를 따라 감정선에 체크하라. 변화의 도를 체크하라. 동사 어떻게 나눠가르쳐? 걸려도 좋으니까 이 결론에만 도달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집에서 변화했지만 나중에 되는 풀어보면 이거 상처로 잡아. 잡을 필요 없어요. 보면서 읽으면서 그냥 풀어주면 돼. 근데 선생님들은 계산을 오래 걸리잖아. 다만 내가 가르쳐준 스킬들을 가지고 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쓴 건 뭐 있어? 금요하시 썼지? 이것의 원칙하에서 금요하시 썼죠? 그쵸? 10단원 썼지? 경금 정화관계, 경금 병화관계, 경금 정화가 좋으려면 감목이 있어야 된다는 게 다 10단원이지 이거. 썼지? 보통이 10단원 형충해 보려볼까? 남편이 있어야 되는 자리 진토는 스스로 보충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있는 토는 가만히 있는 토가 아니라 보충한 토지. 보충한 토라는 건 무슨 뜻이야? 비경궁이 항시 보이자기 자기를 치는 자리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분은 형제나 비겁들로 인한 보이지 않는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내밀한 사연이 있을 수 있는 남자 아닌 남자. 사연이 있을 수 있는 남자지. 근데 드러내놓고 뭐 진솔충한 것도 아니고 축수미 사명도 아니고 미약하겠죠. 형제 중에 이성 형제, 그러니까 부인이나 여동생이 있으면 큰 며느리를 고생하는 거 아니니? 한번 물어보시고. 응? 아줌마 죄송한데 혹시 부담되는 신경이라는 거 없어요? 뭐 이렇게. 난 좀 나가 있어. 뭐 심각하진 않은데 내가 좀 똘끼가 좀 있네 아줌마. 아유 답답해. 이런 데가 하나 나와요. 이건 너무 중요하지? 그래 안 그래? 플러스 형충의 방법 더 하자. 천간에 유인력이 있으니 신지는 묶여 안 묶여? 묶이지? 대운세운에서 충을 받아 안 받아? 영원히 안 받아. 그죠? 당신 남편 어떻게 의박도 안 하냐? 일간의 뿌리인 신금과 축을 싹 붙어있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신금은 어디 있어? 월간 어미 자리에 있지? 내 어미가 내 남편과 철썩 붙어있는 뿌리지? 그래 안 그래? 친정이 잘하네 아줌마. 응? 장모, 당신 친정엄마가 사회생활 지극하겠네. 당신 남편이 장모사랑 좋겠네. 그치? 비교드리면 나지? 어떻게 아줌마가 그걸 안 떠나니? 혹시 의구치 의심은, 의처치 의심은 적 없어요? 그치? 근데 진토가 무슨 뭐 백구지도 아니고 괴감살도 아니고 형충도 안 되니까 의처치는 조금 오바죠? 그렇잖아? 근데 이게 무슨 뭐 형지고 무슨 뭐 축 때려맞고 이질이라고 있으면 이래야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인간적으로 같다. 그치? 이건 형충이라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궁의 논리로는 남편 자리에 있는 토하고 궁의 논리로 엄마 자리에 있는 신금이 천간의 윤리로 합을 하고 있으니 궁과 궁이 합을 하는 셈이지. 네 남편은 네 엄마와 합의되어 있으니 큰 사위 혹은 아들로 다 잘하겠다. 친정에 잘하는 남편 말 되죠? 말 돼야 돼. 남편 자리가 토의 식상 토의 식상이 금이지. 금과 합을 하고 있으니 할머니가 보이는 거지. 네 시아버니, 시아버지, 큰며느리니, 큰아버지니, 네 남편 장남이니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조상이 보이는 남편, 조상을 모시는 남편, 이걸 뭐라고 불러? 그렇지. 신랑은 뭐라고 불러? 종갓 친정. 장소 비교죠. 이런 식으로 무한히 리필돼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형충이가 물어. 남편은 관에 해당하는 거죠. 관은 도충한 술에 정하죠. 남편이 형충이하고 저 도충. 그냥 도충으로 진술충을 계속 당하는 남편이죠. 그게 안 그래요. 진술충을 하면 술 중에는 정하는 진 중에는 개수로 인해서 굉장히 자꾸 때리죠. 자꾸 두들기 맞죠. 관으로 두들기 맞죠. 그 다음에 정화는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 전부 토, 식상지죠. 식상지 스스로가 도충해서 충을 갖고 있는 일이죠. 그 얘기는 이분의 남편이 한 가지를 쭉 한 사람 아니면 직장에 대한 변화가 자주 있으면서 이것저것 자기 사업이나 개인적인 일을 해볼 수 있는 사람. 사업하셨어요? 예? 이런 거 물어봐야 되겠지? 네. 혹은 아줌마 옛날 때 고생하셨어요. 뭐 정화 입장에서 개수가 다니잖아. 하는 직장이야? 새끼도 되잖아. 새끼 때문에 춤 맞은 남자. 무슨 애끼였구나? 혹시 남편 몰래 떼신 적 있어요? 체크해 보시면 하나 정도 남자. 이렇게. 이거는 형충력으로 본 거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기초적인 첫 번째 안을 이 스킬을 동원해서 자세히 누비면 조르륵 리프트가 나와. 아시겠죠? 질문. 어렵나? 기술이 어렵나? 문제 어렵나? 네, 한 개 한 개씩 띄워놓으면 어려운 일이 다 이렇게 풀면 그러니까 한 개 한 개 띄어씩 봐. 한 개 한 개씩 띄어서 다 적어. 그리고 손님한테, 그걸 보고 손님한테 요리하게 말씀드려. 넌 섞어서. 그럼 되잖아. 이게요, 이거예요, 선생님.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라는 건 아시죠?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드러난 조건을 가지고 드러나지 않은 조건을 찾는 게 방정식이죠. 응? 어? 2 더하기 2는 이거 뭐야? 이거 그냥 더하기야. 그렇잖아. 네. 그치? 4 더하기 x는 5. 이건 뭐야? 이게 방정식이야. 따라해봐. 1차 방정식. 그치? 네. 근데 x에 y까지 들어가면 2차 방정식이야. 여기에 z가 들어가면 고등학교 나오면 3차 방정식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치? 근데 웃기는 건 뭐냐? x, y, z까지 가는 3차 방정식을 푸는 연산의 기본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야. 4 더하기 x는 6. x는 뭘까요? 1. 넣어줘라. 4 빼기 6 빼기 4 하면 x는 2. 푸는 방법은 빼기야. 그렇잖아. 4 곱하기 x는 2. 4 곱하기 x는 2. 졸라 나누기 4. 0.5. 이건 나누기야. 어? 내가 초중고등학교 12년 다녀봤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못해서 수학 못해서 낀 것도 없어. 이것들을 섞고 노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바로 선생님들이 여기야 지금.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해결할 수가 없어. 아무리 훌륭한 공식을 들여다줘도 우리 해결이 안 돼. 선생님들이 집에서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되게 쉬워요. 여기서 뭐? 4 곱하기 x는 0, 2 애들이 이러고 있으면 그냥 나누면 돼. 더하기가 없으면 빼면 되고 곱하기가 없으면 나누면 되고 나누기가 없으면 곱하면 되고. 아이고. 근데 2차 방정식부터는 곱했다가 더했다가 더했다가 뺐다가 이래야 되니까 어려워진단 말이야. 굉장히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선생님이 줄 수 있는 해법은 나눠서 이렇게 봅니다라는 사칭연산일 뿐이고 이 부분은 선생님 몫이야. 다만 내가 실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살아있는 사실을 가지고 예문, 엑서사이즈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인 게 그나마 다행인 거지.
내가 엑스타이즈 문제도 못 풀고 문제 잘못 들어서 못 풀 뻔했어. 응? 질문. 유진아, 누군가 너한테 나쁜 복을 묶어주면 제일 먼저 어디 살 거라? 두 번째로 뭐 살 거라? 일치가 없으니까. 자, 따라해. 자, 다시 하자. 야, 유진아. 누군가 너에게 남편 복을 묶어도 제일 먼저 어디 살 거라? 네, 하는 거. 여시, 네 선배하는 거 보고 잘 배워. 여시, 누군가 너에게 어머니 답을 묶어도 어디 살 거라? 내가 정답을 해줄게. 국립벌칙입니다. 두 번째, 뭘 살 거라? 네, 비식재관인 중에 그 규칙에 해당하는 인입니다. 자, 유진아, 누가 너한테 남편 복을 묶어도 뭘 살 거라? 이게 어려운가 봐. 아니, 일단은 순발력 좋은데 왜 50점짜리 이유는 국민교까지 정말 좋아서 순발력. 왜 월치가 그대로 나와요. 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좋네요. 그죠? 다음에 6시. 그 사주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모르면 무엇을 봐라? 청관살펴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살피려면 지지의 긍휼과 재상, 변화의 묘를 찾아. 응? 변화의 묘를 어떻게 찾지? 두 가지를 찾지. 궁에서 정해진 오행으로 신상을 살피고, 비식재관에 해당하는 오행으로 실질적인 덕의 행방을 살펴라. 내가 추명과 공부에 대한 각지 생각을 한게 현충의학을 하는 건 다 좋은데 추명과처럼 복합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습관들을 선생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난 추명을 안 했는데 4년을 해봐. 질문. 쉬었다 합시다. 이건 좀 오랜만이에요. 대성훈씨 진도 들어가 있겠어. 근데
땀이 나지. 대장님 취미 1번하고 어떤 거하고 아무거나 대학을 나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단합하고 아니고 그냥 되면은 그 일반이 아니 그냥 그래도 안 그래도 성능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그냥 의도가 됐으면 안 걸렸는데 성능이 잘못해서 그런 거야. 언제 걸렸는데? 나한테 했던 남자가 보내주는 거 모르겠는데 세계 일주일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가 그러겠다. 이 여자가 그런 뭔가 붙잡히다가 멍때리다가 아니 사실 당연한 거야. 전력조에서 쉬는 돌리면은 대사주에서 진지올분이 개고되면 시간의 경과가 들고 뺏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어. 아?
그리고 경금 중에 이만큼 그냥 건강에 나쁠 수 있지. 재성은 돈, 건강, 여자잖아. 여자가 여자를 이루면 여자한테는 돈, 건강, 대비, 시행이잖아. 시어머니가 죽었든지 건강을 잃었든지 돈을 잃었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신경 쓰이니까 너무 당연하지. 그렇지? 그러면 돈이나 건강이나 애기, 시행이 이 셋 중에 하나를 잃었다 쳤을 때 저 여자한테 드러나는 성격적인 성향. 이거 응용 문제야. 우리가 타협을 했어 이거. 신경 써지. 타협을 집안에 있냐? 집 가는 데 있는데? 물목경금은 뭐야? 장가. 어? 그러면 나한테 기견이 경금이 내 을목을 뺏어가고도 나한테 배고찬 거야. 숨기로 괴로워지는 거지. 돈을 뺏겼어. 그럼 저 여자 돈을 뺏어가는 놈이 저 여자한테 미안해하고, 겸손해줘야 돼. 배고찬 거. 똥핑놈이 성난다고 지랄 거야. 돈 뺏기고 나면 저 여자 성격 더러워져야 돼. 무슨 소리지? 건강 뺏기고 나면 성격 더러워져야 돼. 무슨 소리지? 시어머니 죽고 나면 성격 더러워져야 돼. 무슨 소리지? 더러워졌지? 이거는 식감만의 운영이다. 그래서 일지에 있는 진주물동은 잘 안 되거든요. 그죠? 시간으로 시주로 넘어가면은 진주에 있는 을목이 튀든 시주에 있는 을목이 튀든 튀김만 하면은 비교가 뺏기는 양면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미 52세지. 시주를 누르고 한 6년 됐지. 그 치열하게 따져봐야지 여기서 난리적이 되지. 가까운 장래에 가까운 과거에 진술충을 건드릴 때가 있었어 없었어? 경술은 의식 묻혀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또 있는데 보자면 2008년 신자진 수국자의 진술충 도충을 동하게 되면 진정으로 개거될 수 있어 없어? 있지? 평술부자 양년간에 을목 날려 손해본 적 있는지 아픈 적 있는지 우리 체크해볼까 안 할까? 이거는 우리 형축계약 할때 학과할 때 했던 거잖아. 내가 나가서 따뜻하는 동안 그 사이에 돈 날렸는지 건강 날렸는지 선생님께 활발하게 통화를 통해서 체크했었어야지. 했을 거야 이거. 여자가 바람피다 나타날 때 걸려가지고요. 결국 이혼 보냈어요. 도로가 당하고. 근데 바람핀 남자가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관에 돈이 좋다고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 선생님도 간단해요. 감목을 쓸 때는 벽가민적으로 감목을 쓰게 쓰죠. 을목을 쓰게 됩니다. 양목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거가 문제예요. 자, 보세요. 감목을 쓰다가 을목을 쓰는 여자가 얼마만큼 남목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거 한번 체크해보면 하죠. 그 문제. 근데 이게 진짜 문제.